어찌됐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애플이나 구글 이런 게 통하잖아요. 중소기업하고 초격차 기업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스24와 MBC 아나운서들이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진행을 맡게 된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권오현 저자의 초격차 리더의 질문입니다. 초격차란 한마디로 따라올 수 없는 차이. 예를 들면 조기 축구 선수와 FIFA가 선정한 올해의 골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잘 되려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초격차 기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초격차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민주주의와도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이런 초격차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어떤 조직 문화를 가져야 하는지 권오현 저자는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이런 분들이 대충 그 꼰대 스타일이 되기 쉬운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라떼 형님이 아니라 정말 친한 선배처럼 아주 친절하고 소탈하게 설명을 해줘서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현 저자가 말하는 초격차를 가져오는 리더십,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이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 권오현 저자와 제가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분명히 밝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지만 역시 화제성에서는 단연 나훈아의 테스형이 초격차인 것 같습니다. 테스형 제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플라톤 형님의 정치 철학은 시민 민주주의와는 좀 반대편에 있어서 사실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인간 본성과 리더십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는 또 뭐 이 형님만한 분도 또 찾기 어렵습니다. 플라톤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을 에로스, 로고스, 누스로 설명을 하는데, 에로스는 한마디로 에너지, 열정 뭐 이런 겁니다. 로고스는 지적인 능력, 쉽게 말해서 뭐 IQ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스는 실천적인 지성, 지혜, 뭐 권오현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릇,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플라톤 용어를 쓰는 거는, 이 용어를 쓰면 권오현 저자가 말하는 리더십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플라톤 용어를 좀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자는 리더의 유형을 최악의 리더, 무능한 리더, 무난한 리더, 그리고 훌륭한 리더, 위대한 리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최악의 리더와 무능한 리더는 에로스형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독단적이고 아부 좋아하고 의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에는 엄청 게으르고 부하 직원들의 성장에는 무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부지런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회의와 보고서 좋아하고 시시콜콜 다 챙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조직원들을 혹사시키니까 결국은 모두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납니다. 다음이 이제 무난한 리더, 로고스형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로고스라는 용어는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화 시켜봤습니다. 관리형 리더입니다. 머리도 좋고 지식과 능력도 있죠. 그런데 이런 리더들이 성품이 안 좋고 그릇이 작으면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씁니다. 원칙 없이 무리 짓고 내부 경쟁에만 힘을 씁니다. 미래를 위한 도전에는 오히려 겁을 내고 게을리하죠. 자신의 생존에만 전력 투구하다 보니까 권한 위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조직원들은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머리는 좋은데 개방성, 진취성, 포용성 뭐 이런 게 없는 리더. 뭐 대부분의 그 나라도 치명적인 간신들이 이런 유형에서 나오는데 기업이나 나라나 결국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약화시킵니다. 사실은 무난한 리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제일 위험한 리더가 됩니다. 사실 머리가 나쁘면 간신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난한 리더는 사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리더 유형이 아닌가. 다음으로 그 훌륭한 리더, 위대한 리더, 누스형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성, 지혜, 한마디로 그릇이 큰 그런 리더죠. 기업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또 조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리를 걸고 죽을 각오로 결단을 하고 또 욕먹을 각오하고 혁신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대한 리더죠. 권오현 저자도 20년 이상 유지되던 그런 조직 체계, 또 일하는 방법, 운영 체계를 매트릭스로 바꾸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2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인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왕조 시대도 아닌데 목숨을 빼앗겠냐, 뭐 재산을 다 압류하겠냐, 결국 안 되면 물러나겠다, 뭐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권오현 저자가 굉장히 저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굉장히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 권오현 저자는 제가 볼 땐 타고난 범생이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단과 용기를 갖춘 리더의 수준까지 간 것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력,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품성과 또 의미 있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갖춘 리더, 이런 리더가 초격차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이 책의 핵심 키워드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여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창조하고 이런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협력시키는 그런 일인 거죠. 도전하고 창조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권오현 저자의 여러 제안들도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축구팀으로 치면 뭐 개인기와 조직력이 잘 조화된 그런 조직 문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권오현 저자의 책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시대까지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자산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제조업 분야로 오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기업은 오일 회사였기 때문에 오일 이코노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4차 산업시대는 만질 수도 없고 실체도 없는 무형 자산인 데이터가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자산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코노미에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것들은 실체가 없지만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중심에 있던 시대에는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협력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개선과 혁신의 차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혁신이란 것이 위대한 통찰이나 결정적인 아이디어 하나로부터 탄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스티브 잡스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휘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통찰이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입니다. 저자는 회사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오너이고 아직도 오너 경영이 신사업 도전과 빠른 의사결정에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예를 듭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철저히 지키고 후계자가 실력이 부족하면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실은 발렌베리 가문과 비교해서 상속세 내는 문제부터 정말 초격차가 납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2020년 올림픽 대표를 뽑는데 2000년 메달리스트 자녀를 뽑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 경영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저자가 말하는 데이터 기반의 초격차의 기업을 만들려면 세계를 상대로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오너 자녀라고 이런 능력이 갑자기 생길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경기에 감독이 검증도 안 된 자기 자식을 경기에 투입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세계적인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발렌베리 가문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오너가 아니면 결국 모든 직원이 하드웨어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다니고 싶은 그런 기업, 거대해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빅브러더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더욱 풍요로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초격차 기업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보여줬던 권오현 저자의 책 제목은 무엇일까? 1번 초격차, 2번 초간격, 3번 초칙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더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 권오현 저자도 뭐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리더와 팔로워가 따로 없는 조직 문화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단 사원서부터 뭐 경영진까지 그 누구라도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또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뭐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더 도전하고 또 창조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후배들의 그런 능력을 이제 선배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는 선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견디고 그러지만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또 요구하고, 겉으로 보면 꼰대 같지만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거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꼰대다, 또 정말 답답하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아마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려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후배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후배들이 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또 사실 리더는 뭐 위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고 또 더 도전하고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그 사람이 리더기 때문에 막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리더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권오현 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 정도 마시거든요. 네, 이제 뭐 다시 창업을 한다면은 저는 커피, 그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지구 환경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그 꿈은 뭐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회사만, 우리 MBC만큼은, MBC 아나운서국만큼은 언제라도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커피향 같은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